시가지를 조망하면 서울의 동부 지역이 대부분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남한산성의 서문 전망대에서 북서쪽 방향 촬영하고 있습니다. 전방 7km 정도 지점에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롯데월드 타워가 있고요. 그 너머로 남산 해발 262m 고지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롯데월드 타워 바로 뒤편에 한강도 보입니다. 한강에 청담대교, 영동대교, 동호대교, 성수대교가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약간은 이 북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아차산도 보이고 용마산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다시 이제 북서쪽 방향 전방 약 30km 정도 지점에 북한산 국립공원이 있는데 희미하게 보입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제가 3주 전인 7월 1일에 소중한 지인과 함께 북한산 국립공원 비봉능선과 백운대 정상을 15시간 동안 등산 및 하산을 했었는데요. 국립공원 우리나라 1967년 국립공원 1호로 지정된 지리산 국립공원으로부터 한 달 전에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까지 우리나라 23개 국립공원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 100군데를 선정한 국립공원 100경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1경이 설악산 공룡능선인데요. 제가 작년 10월에 설악산 공룡능선과 대청봉을 17시간 동안 무박 2일 동안 어둠을 뚫고 칠흑 같은 어둠을 헤치고 무박 2일 동안 단독 종주를 했습니다. 그곳이 설악산 공룡능선과 대청봉 정상인데요. 국립공원 100경 중에 제1경이 설악산 공룡능선입니다. 설악산에 공룡능선이 있다면 북한산에는 비봉능선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비봉능선을 3주 전인 7월 1일에 소중한 지인과 함께 등반을 했습니다. 자, 그 북한산이 전방 약 30km 지점에 있는데 정상 백운대 해발 836m 고지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희미하게. 전방 약 30km 지점 북서쪽 방향입니다. 희미하게 백운대 정상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약간 서쪽 방향입니다. 자, 서쪽 방향 바로 이 남한산성 산 기슭 아래 위례 신도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위례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 그 다음에 약간 전방 서쪽 방향 전방 10km 정도 지점에 삼성 서울병원 남쪽에 대모산과 구룡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방 15km 정도 지점에 양재천변에 강남구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초고층 아파트가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서쪽 방향 전방 약 25km 정도 지점에 63빌딩 방향이 보입니다. 여의도 63빌딩 방향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서울공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남비행장 방향인데요. 이쪽에서 지금은 남서쪽 방향입니다. 남서쪽 방향 전방 약 12km 정도 지점에 서울공항이 쭉 뻗어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성남비행장, 다른 말로 서울공항이라 하고 공군 제15 특수임무비행단입니다. 대통령 전용기 이착륙 등의 특수 임무를 수행한다 해서 공군 제15 특수임무비행단이라고 하는 서울공항이 전방 12km 정도 지점에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전히 위례 신도시 규모가 엄청납니다. 지금 남한산성 밑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위례 신도시 아파트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걸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요. 자, 바로 제가 지금 남한산성 성곽 보이시죠? 남한산성 성곽이고요. 그 다음에 전방 한 70m 지점에 서문, 조선인조 임금이 병자호란 당시에 항복하러 삼전도로 가기 위해서 통과했던 문이 서문이라고 아까 설명드렸던 서문이 전방 70m 지점이 있고요.
그래서 인조 임금은 이 서문을 타고 출발을 해가지고 쭉 저기 롯데월드 타워가 있는 잠실 석촌호수에 가가지고 지금의 서호, 잠실 석촌호수 서호 자리에 있는 삼전도에서 항복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는 여기 서문에서, 지금 비추고 있는 서문에서 바로 일반 등산로 타고 내려가게 되면 송파구 거여동 등산로 입구까지 약 한 1.5km 정도 일반 등산로고요. 반면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나무 데크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 계단을 1222개 계단을 타고 내려갑니다. 나무 데크 계단 1222개 계단을 타고 내려가고, 또 돌길을 또 한 600m 걸어가게 되면 또 이제 거여동 등산로 입구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전거를 타고 현재 시각이 11시 11시 46분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7월 22일 토요일 오전 11시 46분인데요. 아까 아침에 올림픽공원 근처에서 이발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성내천 자전거길 타고 쭉 와서 송파구 거여동 남한산성 등산로 입구에 자전거를 주차한 시간이 오전 9시였고, 이 나무 초반에 한 600m는 돌길을 쭉 걷다가 중반부터는 이 나무 계단이 있습니다. 나무 계단 길이는 약 한 70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무 계단 개수가 1222개 계단입니다. 원래 이 나무 계단은 없었는데 지금부터 한 수년 전에 송파구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자, 나무 계단 타고 오른 시간이 자전거 주차한 시간이 9시, 여기에 도착한 시간이 9시 반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은 보통 한 40-50분 걸리는데 저는 30분 만에 산에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제 얼굴이 역광이어서 안 보일 것 같긴 한데요. 성남 비행장 서울공항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서쪽 방향에 성남 비행장 서울공항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약간 북서쪽 방향의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곳 남한산성 성곽에서 성남 비행장, 즉 서울공항과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남서쪽 방향에 성남 비행장, 즉 서울공항을 촬영하고 있고요. 쭉 남서쪽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카메라를 돌립니다. 그러면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롯데월드 타워가 보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의 건축 역사를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롯데월드 타워가 2016년에 완공이 되고 2017년 4월에 롯데그룹 창립 50주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월드 타워가 개관한 지는 이제 6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롯데월드 타워와 성남공항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남공항에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성남공항에 지금 남서쪽 방향 전방 12km 지점의 성남 비행장, 다른 말로 서울공항, 공식 명칭은 공군 제15 특수임무비행단인데요. 저 활주로의 방향이 남에서 북으로 뻗어 있습니다. 남에서 북으로. 정확하게 남에서 북은 아니지만 대략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남에서 북으로 활주로가 뻗어 있는데요. 저기에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북쪽으로 약 7km 지점에 지금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립니다. 남서쪽 방향 전방 12km 정도 지점에 있는 서울공항에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려면 쭉 북쪽으로 약 7km 정도 지점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
잠실 석촌호수입니다. 저 지점부터 비행기가 고도를 낮춰야 됩니다. 고도를 착륙을 하려면. 반대로 이륙도 비슷하죠. 이륙을 하려면 활주로에서 쭉 이륙을 해가지고 천천히 고도를 높여가지고 롯데월드타워 저쪽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비행은 이륙보다 더 위험한 게 착륙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사고 나는 경우보다는 착륙할 때 사고가 뭐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행 안전과 관련해서는 이륙보다는 착륙이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자, 남서쪽 방향의 서울공항에 비행기가 서울공항에 착륙하려면 지금 북서쪽 방향에 있는 롯데월드타워 저곳이 서울공항에서 북쪽으로 약 7km 정도 지점이 있습니다. 7, 8km 지점. 그래서 저기서부터 착륙을 이제 시도하면서 고도를 낮춰서 쭉 고도를 낮추게 되고 서울공항에 착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롯데월드타워가 저기에 있으면 비행 안전에 심각한 치명적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동안 20년 전 뭐 건축 허가가 잘 안 났었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 이명박 정부 하면은 2008년 초부터 2013년 초까지 정부였죠. 그러니까 15년 전부터 10년 전까지 대통령을 하셨던 분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데요. 그 이명박 정부에서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건축 허가가 났겠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비행 안전 때문에 국방부와 뭐 서울시 여러 기관들이 건축 허가가 제대로 안 났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났는데 건축 허가가 난 게 제가 알기로는 활주로의 방향을 약간 한 3도 정도 방향을 틀었습니다. 활주로 방향을 틀기가 쉽지가 않죠. 주변에 평평한 땅들이 있어야 활주로 방향 각도를 3도 정도 틀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어렵게 각도를 한 3도 정도 튼 겁니다. 그러게 되면 기존 변경 전 활주로의 북쪽에 한 7km 정도 지점에 잠실 석촌호수에 롯데월드타워가 있는데, 그러면 활주로를 틀기 전이었다면 서울공항의 북쪽으로 7km 지점에 잠실 석촌호수 이곳부터 착륙을 시도를 해야 했었어야 되는데 활주로를 약간 3도 정도 틀다 보니까 이제는 잠실 석촌호수 그쪽부터 착륙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 석촌호수 동쪽에 약 1.5km 정도 지점에 있는 올림픽공원 그쪽부터 착륙을 이제 시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비행 안전에 이제 악영향을 안 미치니까 잠실 석촌호수에다 롯데월드타워를 건축 허가를 해도 좋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가 났다라고 언론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리를 하면 활주로 방향을 틀지 않는다면 저 서울공항 활주로 북쪽 약 7km 지점에 있는 잠실 석촌호수 저곳부터 비행기가 착륙을 시도하면서 고도를 낮추기 시작해야 되다 보니까 그 잠실 석촌호수는 비행 안전구역에 속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초고층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건축 허가를 낼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대안을 찾다 보니까 활주로 방향을 약간 동쪽으로 3도 정도 우클릭을 한 겁니다. 3도 정도 우클릭을 하게 되면 활주로의 북쪽 7km 지점에 원래는 잠실 석촌호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활주로를 우클릭해서 3도를 틀었기 때문에 석촌호수 동쪽으로 약 1.5km 정도 지점인 올림픽공원 쪽으로 이제 틀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착륙을 시도할 때 변경된 활주로의 북쪽 7km 정도 지점에 있는 올림픽공원 쪽부터 착륙을 시도해 가지고 서울공항에 안착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잠실 석촌호수에는 초고층 빌딩을 건축 허가에도 비행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결론이 도출이 돼서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건축 허가가 난 걸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본 게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여하튼 그런 식으로 서울공항과 지금 비추고 있는 남서쪽 약 12km 지점에 있는 서울공항과 쭉 북서쪽 방향으로 지금 전방 약 7, 8km 지점에 있는 롯데월드타워가 그런 이유 때문에 비행 안전 이슈가 발생이 돼서 건축 허가가 지연이 되다가 활주로 방향을 3도 틀어 가지고 이제 롯데월드타워가 건축 허가가 났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큰 줄기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제일 지금 남한산성 등산로 입구에 위례 신도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공항 남서쪽 방향 서울공항 너머로 저기 보이는 산이 청계산입니다. 청계산. 그 다음에 약간 서쪽 방향으로 전방 약 27, 8km 지점에 있는 서울대학교 남쪽에 있는 관악산이 보입니다. 관악산은 해발 629m고요. 서울대학교 남쪽에 있는 산입니다. 전방 약 27km 정도 지점에 서쪽 방향입니다. 서쪽 방향 전방 27km 정도 지점에 서울대학교 남쪽 산인 관악산 해발 629m 고지가 보이고요. 약간 남서쪽 방향에 전방 약 한 17km 정도 17km에서 20km 정도 지점에 청계산이 있습니다. 해발 650m 정도 되는 청계산, 관악산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해발 650 정도 되는 청계산이 저기 서울공항 너머로 전방 약 20km 정도 지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서쪽 방향 위례 신도시가 바로 아래에 펼쳐져 있는데 그 너머로 탄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탄천은 저 북쪽 방향의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시작이 돼서 쭉 남쪽으로 한 30km 정도 가면 경기도 용인시 동백지구 그쪽까지 흘러가는 개천이 탄천인데요. 그 탄천이 이제 분당을 통과하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를 통과하는 개천이기도 한데요. 이 탄천이 지금 비추고 있는 방향 서울시 송파구와 서울시 강남구를 경계하는 하천이기도 합니다. 탄천의 동쪽이 서울시 송파구, 탄천의 서쪽이 서울시 강남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탄천 너머로 서쪽 지역을 보면 삼성 서울병원 뒤에 대모산 해발 293m의 대모산도 보이고 그 서쪽으로 해발 309m의 구룡산도 보이고요. 그 너머로 서초구의 우면산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방 약 한 15km 정도 지점의 강남구 도곡동 양재천변의 타워 팰리스도 보이고요. 자, 다시 롯데월드타워 너머로는 남산이 보입니다. 롯데월드타워는 북서쪽 방향 전방 7km 정도 지점이 있고 그 너머로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강에 청담대교, 영동대교, 동호대교, 성수대교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너머로 남산이 보입니다. 남산은 전방 약 한 17km 정도 지점에 보입니다. 해발 262m 고지 남산이 보입니다. 하늘은 정말 가을 하늘처럼 청명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하늘처럼 청명한 저기 서울 하늘입니다. 자, 다시 서문 전망대입니다. 서문 전망대에서 자, 밑에 서문 전망대에서 촬영을 하고 서문 전망대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롯데월드타워를 다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햇볕이 이제 여기는 보이는 각도인데요. 나무가 가리고 있어서 여기 이 각도에서는 또 롯데월드타워가 안 보입니다.
나무가 가리고 있어서 나무 뒤로 있는 롯데월드타워가 가려버렸습니다. 이곳 햇볕이 보입니다. 괜찮지? 자, 롯데월드타워를 나도 한번 야경 가고 싶었거든? 근데 그때 우리 무슨 자, 약간 내려가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내려가면서. 자, 이 성곽길 지금부터 하산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지금? 왜요? 자, 아까 서문을 통과해가지고 가족 단위로 산책하기 참 좋은 공간입니다. 북한산이나 이런 다른 산들은 굉장히 험준한 편인데요. 지금 제가 비추고 있는 것처럼 이곳은 굉장히 완만한 산책로 수준이 많습니다. 성곽길 한 바퀴에 9km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2km 정도는 동문 주변에는 험준한 업다운이 심한 구간이 한 2km 있는데요. 그 외에 7km 정도 구간은 대부분 이처럼 보고 계시는 지금 산책로처럼 굉장히 완만한 편입니다.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산성 로타리가 나옵니다. 산성 로타리. 거기까지 차가 들어옵니다. 동문이나 경기도 성남시 쪽에서 경기도 광주시는 동문을 통해서 차량이 들어올 수 있고요. 경기도 성남시는 남문을 통해서 차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경기도 하남시 쪽에서는 이 지금 비추고 있는 서문 이쪽은 차량들이 다닐 수는 없고 등산로입니다. 자, 제가 이제 하산을 할 텐데요. 경기도 하남시 하감동 이곳이 바로 지금 제가 하산할 예정인 하감동 이 방향 1.4km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쪽입니다. 거여동하고 송파구 거여동하고 하남시 하감동의 접경지대에 등산로 입구가 있습니다. 자, 조선 인조 임금이 병자호란 당시에 항복하러 나가기 위해서 통과했던 문입니다. 서문입니다. 높이가 2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말을 타고 나갈 수는 없어서 말에서 내려서 걸어서 내려갔습니다. 이곳이 남한산성의 4개의 큰 문 중에 하나인 서문입니다. 서문. 자, 그래서 일반 등산로는 이쪽으로 일반 등산로가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는 일반 등산